11월 9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민간병원의 병상을 강제 동원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수도권 소재 상급 종합병원 22곳을 대상으로 402개 병상을 동원하는 행정명령을 최근 내렸습니다. 이 조치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1,365개를 확보하게 돼 하루 10,000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병원들은 불만입니다. 병상 수만 늘린다고 중환자 치료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인력입니다. 중환자 병상에는 투입되는 인력도 많고 중환자 전담 인력은 단기간에 배출되지도 않습니다. 여모기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인력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병실이 남아도 중환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국병원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최병호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선택진료 폐지와 상급병실료 급여화, 또 간호간병 통합 기반을 마련한 것을 꼽았습니다. 반면 실손보험 관리가 취약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가속화됐으며 치매국가 책임제에 너무 많은 재원을 투입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케어 자체도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 새로운 것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의사단체 등 이해 당사자와 협상과 조정, 대화에 실패했고 시민사회 단체 지지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며 다만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은 성과를 거뒀지만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정책은 정체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예비후보 시절 의료인 양성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을 공언했는데요. 특히 부족한 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보건의료계 간담회에선 감염병 전담 병원 수를 늘리고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간병비 지원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요양과 간병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와 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치매 등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 인구 고령화를 겨냥한 공약들도 내걸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의원의 환자 감소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비용은 2019년도에 비해서 1.01% 증가했는데요. 소청과와 이비인후과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청과는 전년 대비 무려 35% 감소했고 이비인후과도 19% 줄었습니다. 특히 소청과 의원은 진료 과목 통틀어 유일하게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의원급으로 봤을 때 2020년도 성장률 1.01%는 연평균 성장률 5.95%에 한참 못 미쳐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튜브에서 쏟아지고 있는 의학 정보들,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양의대 전재범 교수 연구팀이 통풍과 관련한 한국어로 된 유튜브 컨텐츠 140개를 추려 류마티스 전문의를 통해 검증해 봤는데요. 이 중 유용성이 입증된 영상은 105개, 75%에 그쳤습니다. 특히 29개 영상은 정보를 호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10개 중 2개는 잘못된 정보를 준다는 건데요. 한의사가 제작한 3개의 영상 모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약사의 경우도 10개 중 9개가 정보를 호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부정확한 정보가 오히려 호응을 얻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좋아요가 가장 많은 영상은 비전문가가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는 콘텐츠였습니다. 연구진은 잘못된 정보를 담은 영상이 조회수가 높은 것이 우려스럽다며 전문의들의 적극적인 관리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